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이제 변동 없었을 테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스닥이 그냥 조금은 지지 저항 관점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을 이제 좀 테스트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깰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일단은 깰 가능성이 높은데, 깨고 나서 이제 또 회복을 하면서 돌리는지, 아니면 일단은 1차적으로 110선을 향해서 내려가는지, 그거 정도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증시에서 계속 한동안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이제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좀 빅테크들 다 시뻘겋게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 가는 건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요것들, 특히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엮이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대놓고 트럼프한테 이제 쫓아다니면서 베팅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그리고 그 성공 때문에 주가 움직임도 이렇게 좀 좋게 시원시원하게 바로 250짜리가 지금 350까지 순식간에 좀 급등을 했었죠. 얘가 이제 시총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금액이 2배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총을 생각하면은 진짜 큰 상승이었고, 거기서 이제 좀 쫄쫄쫄 내려온 부분, 즉 트럼프 관련해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계속 당선 이후에 2주 가까이 좀 순환매 도는 모습이었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추세가 꺾일 거냐, 아니면은 일정 구간에서 또 지지하고 턴시킬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신고가 한번 트럼프 당선 기간이든 그 이전이든 해서 한 번 정도는 좀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워낙 추세랑 지금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자, 오늘 이제 볼 거는 일본 은행 총재 연설, 우리가 일본까지 또 신경 써야 되나 싶지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연준도 아닌데 우리가 일본 다루 신경 쓰나.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엔캐리 트레이딩 8월 5일 날 지수 급락을 만들었던 요 엔캐리 트레이딩이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그것 따라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재부각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저런 식으로 밀릴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때처럼 여기서 또 쫙 하고 막 10% 밀고 그러기는 쉽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투심이 아직은 좀 건강한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점 이탈했다 다시 턴을 시킨다거나 그런 움직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연설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 12월 12일 금리 인상 여부 요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엮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화요일은 전진건설 로봇 보호예수 해제. 제가 보호예수 해제는 보통은 좀 안 올려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주 테마가 일단은 금요일에 좀 강했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눈이 가는 테마가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트럼프 관련 주고, 재건에 대해서 이제 주말 끼고 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이거 매매하신다면은, 얘가 지금 신고가죠 해도. 근데 일단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좀 나온다는 체크는 해둬야 되고, 스페이스X 스타쉽이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19일 화요일 아침 한 요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이번에도 좀 좋게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살짝은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다. 그리고서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정도는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야 할 내용인 것 같고, 12월 중에 스페이스X 공개 매수 준비 좀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와, 근데 시총이 삼성전자 그 시총을 좀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 350조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금리 인상 여부, FMC.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개별 뉴스들인데, 삼전 금요일날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이렇게 좀 나왔죠. 아쉽기도 한데 이제 그만큼 또 대주주들 반대 매매 맞고 해야 되니까, 그 얘기인 즉슨 삼전 주가가 많이 밀리기는 한 거예요. 많이 밀리기는 한 거예요. 대주주들 이제 반대 매매 좀 막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물론 삼전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좀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장은 다 알고 있죠. 반대 매매가 이제 거의 눈앞에 닥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일단 전 저점 5만 1천, 2천 요 자리 5만 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거기서 시원하게 올라오고 시간에까지 좀 부각되는데 요거 외국인 좀 계속 항상 잘 보세요. 삼전은 뭐 지금 이 기업이 기적적으로 갖다 뭐 매출 턴시키고 뭐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등치가 정말 큰 뭐 거인이 이렇게 해서 막 좀 쓰러지려고 하다가 일어난다 막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다가 다시 일어나는 데는 분명한 거는 눈 깜빡할 새 딱 해가지고 일어나고 순식간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등치가 큰 만큼 쓰러질 때도 좀 천천히 느슨하게 쓰러지다가 일어나더라도 느슨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얘가 지금 혁신적인 아이템 뭐 매출을 변화시키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기댈 수 있는 거는 기간 수급은 좀 계속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 이런 거 좀 계속 들어오나 그리고 기타 법인이 최근에 좀 쫄쫄쫄쫄 계속 사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3전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관련 주들 3전 움직이고 하면은 뭐 DI, YC, 네오셈, 엑시콘, CXL 키워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저 종목들은 차트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막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3전 상승률 그거랑 같이 엮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랠리 뭐 계속될까?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는 뭐 반도체 플러스 미국 지수 같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HMM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해가지고 요거는 단독 뉴스이기는 해요. 뭐 아직 확정 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안 검토 대규모.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좀 묶이는지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뭐 차트는 한동안 이제 뭐 매각 얘기 계속 나오면서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 진짜 많이 했어요. 얘도 좀 등치가 있는 종목인데 얘도 그냥 밑에서 최근에 악매수 조금씩 있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 농사 외국 얘기 아니다. 플러스 어제 블룸에너지 금요일날 미국에서 59% 정도 상승을 했는데 파이퍼 샌들러 블룸에너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 목표가 뭐 $20 뭐 계약 그 키워드로 갖다 이제 좀 부각이 됐고 SOFC 관련해서는 보통은 두산 퓨얼셀 그리고서 퓨얼셀 우 그런 것들이나 이제 미코,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한선 엔지니어링은 얘가 요 뒤쪽은 그 대왕고래로 좀 갈아타기는 했는데 여기 첫 상승 5월달 여기는 저 SOFC 키워드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사명 SNC. 근데 이제 SOFC가 뭐 미국에서 여기는 블룸에너지 얘가 상승을 진짜 세게 하기는 했는데 그냥 좀 최근에 그 양자 관련 움직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그냥 뭐 슈팅을 좀 더 줄진 모르지만 주더라도 그대로 쪼쪼쪼쪼 밀리는 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메인은 트럼프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키워드가 뭐 오늘 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번 주도 그렇고 당선 때부터 계속 일단 트럼프 랠리죠. 시장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계속 트럼프 관련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중에 눈이 가는 거는 재건 관련 뉴스가 이제 금요일 날 재건 키워드가 좀 좋기는 했어요. 뭐 1055조 키워드를 붙이면서 금액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있으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좀 제대로 상승을 뭐 신고가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다 치고 올라오는 뭐 2등주도 뭐 28% 이렇게 좀 올라오고 상승이 좀 대체적으로 강했는데 거기다 이제 주말 끼고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제 자택 그 주변에서 뭐 이제 인터뷰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언급도 하기는 했고 물론 디테일하게 자신이 이제 뭐 푸틴 만나겠다. 누구 만나겠다. 젤렌스키 만나겠다. 이런 언급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은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왜 재건 종전 휴전 뉴스가 언급이 없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바로 좀 언급을 해주고 젤렌스키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협상 중이다. 젤렌스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전쟁 더 빨리 끝날 것 같다. 이제는 다음 줄로 갈아타는 거죠. 바이든 임기 거의 그냥 막바지니까. 그리고서 이제 푸틴이랑 숄츠 2년 만에 전격 통화 협상에 군불 뗀다. 젤렌스키 판도라 상자가 연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번 주 중으로 뭐 10가지 복원 계획 발표하겠다. 이것도 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종전이나 휴전 이 계획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복구할 때 어떤 식으로 복원, 뭐 순차적이든 뭐 어디에 투자든 우선순위든 그런 걸 이제 발표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재료를 딱 생각했을 때 다른 개념이죠. 결국 중요한 게 종전이랑 휴전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당연히 뒤에는 중요하겠지만 결국 재건을 언제 들어설 것이냐가 더 메인이거든요. 결국 종전이든 휴전이든 뭐 같은 테이블에 앉든 협상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나와야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구나 느낄 수 있고 전쟁이 막바지면 이제 재건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거랑은 뭐 좀 거리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보건 계획 같은 거에서는 어떤 분야에 뭐 투자 그리고서 뭐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게 좀 나오겠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25년 중에는 이제 뭐 전쟁을 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뭐 발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뭐 진연한 국토 차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한국이랑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논의 본격화 해가지고 발맞춰서 또 이제 진척되는 재료들도 있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 13일 EU 유럽연합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뒤에서 이게 그냥 여태까지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뭐 그 종전 휴전 키워드에 대해서 감을 안 잡고 있다면은 이거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전쟁이 꽤 오래됐죠.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공식적으로 요 내용은 뭔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뭐 유럽연합이 이제 트럼프 되니까 트럼프 뭐 성향을 읽고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일 수도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종전 휴전이 슬쩍 좀 가시화될 수 있지 않나 트럼프 액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일단 2025년 요거까지 흐름은 재건 쪽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흐름 자체가 뭐 여기서 계속 쭉쭉쭉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치고 나가다 좀 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는 눈을 둬야 되는 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은 이전에도 멤버십에서는 이건 좀 빅테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이런 구간에서도 설명드리면서 좀 추적을 했거든요. 얘는 조금 그냥 10% 20% 줄 때 그런 느낌보다 조금은 더 길게 볼 수 있는 재료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사실상 1000조짜리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뭐 얼마나 수혜받을지는 신경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좀 테마성입니다. 테마성. 그냥 재료, 세력주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실제로 기업이 어디가 뭐 매출 얼마를 떼가고 막 받아오고 이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좀 네옴시티 테마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은 딱 그 관점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 오늘 북한군 대응위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미국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보니까 원래 50km인가 90km? 그 정도 미사일 어떻게 보면 좀 단거리죠. 단거리 미사일 그거를 좀 계속 제한을 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 미사일 좀 긴 300km 좀 넘는 미사일에 대해서 사용 제한 해제 키워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되기 전에 진짜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기 사용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가 계속 제한 해제시켜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임기 끝났으니까 트럼프한테 재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 때문에 뭐 이제 전쟁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그런 건 봐야겠죠.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막 좀 그 러시아의 뭐 깊은 심층부 이런 곳을 뭐 좀 타격했다. 근데 300km로는 그 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식의 내용도 있다 보시고, 다 트럼프 뉴스예요. 해가지고 일단은 뭐 제거는 최근에 좀 강했던 거 스틸텍은 일단 신고가죠. 그 다음에 S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하긴 했었는데 시간에서 악재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추가 상장 한 1.5%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시간에 좀 하락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빠지면서 같이 부각이 된 것 같고, 그거랑 이제 현대해보다임 얘도 최근에 대금이 쫄쫄쫄쫄 계속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 자체는 우상향 하면서 시세를 주더라도 밀리더라도 또 끝까지 끌고 올라오고, 현대해보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11,000원 이런 구간이 이제 좀 밟고 넘어서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밑에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협력 MOU 키워드로 이제 한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재건주들이 사실 차트가 대부분이 깔끔하진 않아요. 앞에 이런 식으로 산들이 계속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도 종목별로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좀 소화시키는 움직임 나오는지, DID 뭐 3부 토건 3부는 최근 움직임 쫄쫄쫄 흐름 자체는 상승률은 제일 좋았죠. 얘랑 이제 범양건영 얘는 이제 정지 들어가고, 정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얘 정지 들어가면서 일성건설 이런 게 이제 뭐 또 2등주로 부각이 됐던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좀 손이 좀 안 가기는 하죠. 종목들이 좀 탄탄하진 않다 보니까. 그리고 TIM 이런 게 이제 농기구, 뭐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의원들, 국회의원단 뭐 회동 이것도 있고, TIM 따라서 이제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무인 트랙터가 뭐 밭 갈고 로봇 사과 나르고 이런 내용들. 그 외에는 뭐 나머지도 재건 좀 이제 뭐 지뢰 제거 순환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재건 키워드는 말 그대로 건설 쪽이나 뭐 토목 그다음에 움직였던 이런 쪽이 좀 더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뢰 제거도 시간에 좀 반짝은 했지만, 그리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주식 공개 매수에서 기업 가치 350조 원 평가.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내년 아니 다음 달 12월 중에 뭐 좀 찌라시가 있었는데 공개 매수 붙는지, 그리고 트럼프 2기 교통장관의 전 우버 임원이자 스페이스X 투자자 이 사람을 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우주 쪽에서 HVM, AP 위성, HVM이 일단은 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루미르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아주아이비랑 미래에셋 요 애들이 조금은 더 강했던 모습이지 않나. 아주아이비가 요번에 뭐 점상 올라오고 다음날도 뭐 상한가를 좀 터치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X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RA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폐지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모든 걸 다 폐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이런 키워드들이 좀 같이 붙죠. 2차 전지 쪽은 가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밀리고 하락이 나오면 와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회복하는 데는 시간 텀이 걸리지 않을까. 트럼프 됐을 때 처음부터 이제 트럼프 되기 전에 2차 전지 쪽은 트럼프가 된다면은 조금은 악재 성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항상 그 다음 이슈 시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렇게 시장에서 엮여요. 트럼프 되면은 재건은 일단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건 키워드들 부각되고 2차 전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전부터 IRA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었고 자신 때문에 이제 뭐 폐지하겠다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면 2차 전지 쪽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트럼프 에너지 장관의 셰일 에너지 개발업체 CEO 지명. 그래가지고 셰일 에너지, 셰일 가스 쪽은 S&T 에너지 요 종목이 좀 뭐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생각 정도 듭니다. 해가지고 S&T 에너지 뭐 최근에 쫄쫄쫄쫄 좀 올라왔는데, 셰일 가스 하면은 보통 시장에서 S&T 시리즈가 좀 부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리고 트럼프 팀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고 좀 찌라시성이에요. 찌라시성인데
트럼프 팀 자율주행에 대한 미국 규정 좀 완화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외신 뉴스. 이게 이제 그냥 번역 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완화할 뭐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쫓아다닌 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를 봤을 때 좀 전기차 회사 느낌보다 자율주행 쪽 요쪽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는 뭐 리비안이든 뭐 다른 기업들이든 전기차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많잖아요. 물론 그래도 이미지에서는 테슬라가 원탑이긴 한데, 그거 플러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FSD 기능, 특히 테슬라가 자율주행은 가장 알아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이 테슬라 사용자들한테 그 빅데이터를 쑥쑥쑥 다 전송받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데이터 누적은 세상 어느 기업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FSD 키워드도 있고, 자율주행차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 이런 걸 풀어야 조금 뭔가 더 진행될 수 있는, 물론 그 규제라는 게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사고 위험이 분명히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 하다가 뭐 이제 사고 나는 뉴스도 중간중간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자율주행 키워드 계속 규제를 푸는 그런 걸 이제 뒤에서 좀 트럼프랑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국 규정 완화를 좀 예정해서 이게 나중에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자율주행 규제 이런 걸 좀 푸는지.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YJ 링크랑 라이콤, 그 다음에 뭐 퓨런티어, 요 정도가 이번 시장에서 제일 움직임이 좀 좋게 부각이 됐던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규제 해제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비트코인은 막 돌더라고요. 순환매 밑에 있는 애들 돌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요 키워드 재건, 테슬라, 스페이스X, 대부분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든 끌적끌적 무너지질 않아요. 계속 움직여서 혹시나 뭐 나중에 또 대북 언급을 할 수도 있죠. 네, 너무 뭐 정부 특성상 뭐 북한이랑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 특히 또 대놓고 주적이다 이래놓고 아침에 이제 뭐 핵 무력 좀 강화 이런 거 새벽 뉴스도 있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좀 악재성으로 비트코인이랑 조선, 최근에 하나오션이 움직임이 조금 강력하게, 뭐 날마다 대금이 4천억 5천억씩 터져요. 상당히 대금이 좀 많이 붙고 있는.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는 이재명 1심 어제 징역형 집유 요게 좀 떴었죠, 금요일.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차기 대선 출마 불가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열흘 뒤 더 큰 고비 있다. 위증교사 4건 중에 3건이 징역형 이상 나왔다. 그래가지고 요번 거는 사실 원래 좀 무죄 나오고 25일날 이제 유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생각보다 좀 벌금도 아니고 넘어서 징역형 집유가 나왔죠. 그리고서 위증교사 혐의까지 뒤에 좀 이어지는데, 일단은 이재명 빠지면은 곧바로 3김시대다. 비명 중심축 김동연 대망론 급부상. 그래서 그 반사이익으로 정치 테마, 대선 테마는 일단 김동연 관련 주가 야당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PM풍년이랑 SG글로벌 요거 또 11일 보고 25일에 또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흐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TS에서 주식처럼 한우 등 STO 상품 곧 거래된다 해서 아직 좀 확정적인 건 아닌데 뭐 연말이나 내년으로 좀 넘어가기는 하겠죠. 그래도 STO가 뭔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거, STO 관련 주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하이닉스 요것들 움직임 같이 묶으면서,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 이제 금요일 바이오 애들이 조금 미국에서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에 돌리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뭐 백신 관련주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케네디, 그 로버트 케네디 보건수장 임명에 의료계 발칵 요 키워드가 있었고, 단독 뉴스로 루닛,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지금 10위권 안에 들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빅파마 중에 9위, 9위, 8위 뭐 요쯤 하는 걸로 아는데 10위권쯤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트라제네카랑 폐암약 진단 시장 진출 해가지고 요 내용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루닛이 밑에서 120선 이제 처음으로 좀 돌파를 했는데
저런 뉴스와 함께 조금 더 반짝반짝 하는지, 그 다음 유한양행, 랭라자, 유럽 승인 초읽기, 이제 67일 내에 의견 채택 여부 결정. 유한양행도 조금 내려오기는 했죠. 한동안 졸졸졸 좀 내려오면서 120선 주변을 향해서 좀 내려왔어요. 전 저점 이 주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뉴스와 함께 또 기대감으로 기술적으로 좀 돌리나, 그 다음에 이제 대왕군에는 이번 달 전략회의에서 뭐 최종 승인, 그 다음에 10일 전후에서 시추선 들어온다, 요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일단은 뭐 볼 이슈는 뭐 실시간 관심을 보더라도 일단은 재건이랑 뭐 신규 상장 두 개가 있네요. MOT, S캠 이런 거 신규 상장인 것 같은데, 일단 재건부터 테슬라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해서 뭐 조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자율주행 그런 찌라시 좀 돌기는 하는데, 그것과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원전, 변압 전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일단 아이온큐랑 SOFC 주가들 좀 상승해서 SOFC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그 외에 이제 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베이, 이거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차피 트럼프 쪽 봐야 돼요. 사실상 테마 추가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계속 지수 오락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추이랑 기간애인 수급 추세,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일단 양매수이긴 하거든요. 금투 중심으로 좀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툭툭툭 좀 간을 보는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매일 팔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자사주랑 수급 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미국 선물, 환율 한동안 계속 체크를 해둬야겠죠.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